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중1과학 4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2강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1.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가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이것은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입니다. 물질을 가열할 때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어떤 고체 물질에 가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처음 상태는 이렇게 규칙적인 고체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 도달하니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고 온도가 일정합니다. 이때는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체 물질이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 융해이죠. 열을 흡수해서 융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액체로 변하고 있는데 고체 성분도 섞여 있겠죠. 이 시점에 도달하면 모두 다 액체로 바뀝니다. C 구간에서는 모두 액체가 되겠습니다. 액체인 상태에서는 계속 열 흡수를 하니까 온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도달하면 다시 온도가 일정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액체가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되는 이것을 기화라고 하죠.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여기 있는 액체가 기체로 전환이 되겠죠. 여기에 도달하면 모두 기체로 다 바뀝니다. 기체 상태에서 흡수한 열은 계속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합니다. 열을 흡수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체 상태에서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다가 다시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었죠. 그다음 모두 기체로 다 바뀐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구간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B와 D는 상태 변화, 융해와 기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도가 높아지다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가해준 이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열을 흡수해서 가열하니까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입자 배열은 처음에는 규칙적이었는데 점점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가열을 하면 열을 흡수하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고 불규칙적으로 된다. 2.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냉각시킨다는 거죠. 냉각시킬 때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납니다. 냉각할 때의 이 온도 변화 그래프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기체 상태의 물질을 입자 운동이 활발하죠. 입자 사이 거리도 멉니다. 냉각을 시키니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 액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체와 액체가 섞여 있다, 공존하고 있다. 아까 고체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했었죠. 기화할 때는 액체, 기체가 공존, 같이 존재하다가 여기 도달하면 모두 액체로 다 바뀐 거죠. 모두가 액체로 액화가 완전히 일어나고 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다시 여기 도달하면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고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이 응고입니다.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고체로 상태 변화하다가 완전히 바뀌고 나면 액체와 고체가 공존한다. 완전히 응고가 다 일어나고 나면 모두 고체입니다. 고체 상태에서 계속 냉각을 시키니까 온도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기체 상태에서 기체와 액체가 섞여 있다가 완전히 액체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온도가 하강하다가 온도가 일정해졌습니다. 응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액체, 고체가 공존하고 완전히 응고가 일어나고 나면 모두 고체로 바뀝니다. 온도가 낮아지다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해진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 B와 D 구간은 모두 상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냉각이 되면 온도가 내려갈 텐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액화는 열을 방출하면서 기체가 액체로 되죠. 그 방출되는 열이 냉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완전히 고체로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열을 방출한다, 냉각한다는 것은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진다.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진다.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되었죠. 기체에서 고체로 갈수록 규칙적으로 변하죠. 3.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이용. 1.
열 흡수될 때 상태 변화. 흡수되는 것은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있습니다. 열을 흡수할 때는 상태 변화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해 버리니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열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융해를 봅시다. 음료에 얼음을 넣으면 차가워진다. 얼음이 융해될 때 열을 흡수하죠. 음료에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음료수가 더 차가워지는 거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한다. 얼음이 융해되면서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음식물이 더 시원하게 보관되겠죠. 특히 융해할 때는 융해열이겠죠. 융해열을 흡수함으로써 차가워지고 시원하게 되는 거죠. 기화를 보겠습니다. 여름철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도로에다가 물을 뿌리죠. 도로의 그 뜨거운 열을 흡수해서 물이 기화가 되죠.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증발이 되겠죠. 열을 흡수해 가버리니까 그 주변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몸에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물이 수증기로 되죠. 열을 흡수해서 달아가니까 체온이 낮아집니다. 기화할 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를 기화열을 흡수한다. 이때는 융해할 때 융해열을 흡수해서 시원해졌죠. 사막에서 양가죽 물주머니에 물을 보관한다. 양가죽 물주머니는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물이 약간 서며 나오면 그 물이 증발이 되겠죠.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날아갑니다. 그 물이 시원해지는 거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기화열을 흡수해 날아간 거죠. 에어컨 실내기의 냉매가 기화하면서 실내기의 액체 냉매입니다. 기화하면 열을 흡수해야 되죠. 내부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시원해집니다. 알코올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흡수해 가죠. 시원해집니다. 기화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인공 안개 장치로 물방울을 분사한다. 물방울을 분사해주면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변하죠. 열을 흡수하겠죠. 기화되는 그 열을 흡수해 가니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기화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 흡수하는 마지막 고체에서 기체로 될 때의 승화는 승화열을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넣어서 잘 녹지 않는다. 드라이아이스가 승화성 물질이죠.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인데 하얀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난다. 열을 흡수해서 기체 드라이아이스로 바뀌죠. 승화열이 흡수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서 잘 녹지 않는다. 백신 수송 때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변질을 방지한다. 우리 융해나 기화보다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가장 열을 많이 흡수하죠.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 상태가 되니까 열을 많이 흡수해 주니까 내부의 온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변질이 방지되겠습니다. 승화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춘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융해와 기화와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는 흡수해서 주변을 시원하게 하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방출하는 것은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해 주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먼저 응고할 때는 응고열을 방출하는데 이걸로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응고가 일어나겠죠. 응고를 하면서 열을 방출하죠. 내부로 열을 방출해 주니까 내부가 따뜻해진다. 겨울 과일 창고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두면 과일이 얼지 않는다. 창고 안에 추운 겨울에 물이 담긴 그릇을 넣어두면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죠. 내부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과일이 얼지 않습니다.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 파라핀이 응고하면서 손이 따뜻해진다. 손을 액체 파라핀에 담갔다가 꺼내면 파라핀이 굳어버립니다. 응고가 일어납니다.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죠. 그럼 손이 따뜻해지겠죠. 열찜질이 됩니다. 꽃이나 과일나무에 물을 뿌려서 냉해를 막는다. 겨울에 꽃이나 과일나무에 물을 뿌려주면 물이 응고가 되면서 열을 방출해 주니까 꽃이나 과일나무에 냉해를 막습니다. 방출하는 응고열 때문이죠. 응고열을 방출해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예였습니다. 이제 액화할 때는 액화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전기 난방기로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 전기 난방기에서 수증기를 내놓으면 그 수증기가 물알갱이로 바뀌면서 액화가 일어나죠. 열을 방출해 주니까 실내는 따뜻해집니다. 전기 오븐으로 음식을 익힌다.
오븐에서 전기를 방출해주면 전기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하죠. 음식을 익혀줍니다. 커피 기계 스팀 분출 장치. 스팀을 분출해줍니다. 그 스팀이 나오면서 그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우유가 데워집니다. 카페라떼를 만들 때 우유가 필요하죠. 그때 스팀 분출 장치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워서 카페라떼를 만듭니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텁지근하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수증기가 많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후텁지근해지는 거죠. 더워지는 거죠. 추울 때 손에 입김을 불면 손이 따뜻해진다. 손에 입김을 분다. 기체를, 수증기를 불어냈는데 그 수증기가 손에 닿으면서 액화가 일어나니까 액화열을 방출하죠. 손이 따뜻해집니다.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는 승화열을 방출합니다. 냉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겨울에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진다. 공기 중에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죠. 승화열을 방출해 주니까 날씨가 포근해집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응고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는 상태 변화할 때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응고는 응고열을 방출, 액화는 액화열, 승화는 승화열을 방출한다. 방출할 때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열 흡수와 열 방출을 이용한 에어컨, 냉장고, 전기 난방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습니다. 실내기에는 증발기가 있고 실외기에는 응축기가 있습니다. 실내기에서 액체 냉매가 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액체 냉매가 증발기에서 기화하는 거죠. 기화열을 흡수한 거죠. 기체로 바뀌면서 실외기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기체 냉매가 됐다. 내부는 시원해지는 거죠. 열을 흡수해 가버리니까 주위는 온도가 낮아진다. 에어컨 실내기에서 이쪽으로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실외기로 온 기체 냉매는 응축기에서 액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액화열을 방출하죠. 열을 방출하니 실외기 근처에서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액체 냉매가 다시 실내기로 공급이 되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 실내기는 액체 냉매가 기화되고 실외기에서는 기체 냉매가 액화된다. 기화열이 흡수되고 액화열은 방출되고 이것이 에어컨의 원리입니다. 냉장고의 원리를 보면 냉장고 내부의 증발기에서 액체 냉매가 들어옵니다. 열을 흡수해서 기체 냉매로 바꿔줍니다. 그것이 증발기입니다. 이때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죠. 내부 증발기에서는 액체 냉매가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가니까 내부 온도는 낮아진다. 증발기에서 나온 이 기체 냉매는 모터 압축기를 지나서 외부에 있는 응축기에 공급이 됩니다. 응축기로 공급이 되면 기체 냉매가 액화됩니다. 액체 냉매로 바뀌는 거죠. 액화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액화열을 방출한다. 여기에서 온도가 다시 높아지겠네요. 열을 방출하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뜨거운 열이 방출이 됩니다. 냉장고에서도 뜨거운 열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응축기입니다. 응축기에서 액체 냉매로 바뀐 이 액체 냉매는 다시 증발기로 가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고 다시 기체 냉매는 이렇게 순환하죠. 내부 증발기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해서 낮아진다. 외부 응축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게 냉장고의 원리입니다. 전기 난방기의 원리. 라디에이터가 전기 난방기입니다. 보일러 쪽으로 물이 공급이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연소기에서 물을 기화를 시킵니다. 보일러에서 물이 기화하면서 이 기화열을 흡수했다. 그래서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수증기가 된 이것이 집안에 전기 난방기로 들어옵니다. 전기 난방기에 들어오면 즉 방열기, 라디에이터에 들어오게 되면 수증기가 액화가 일어납니다.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를 막 집안으로 방출하죠. 방출한 열에 의해서 실내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보일러를 켜면 집안은 따뜻해지고 액체가 된 이 물이 다시 보일러에 공급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변은 온도 낮아지고 여기에서는 따뜻해지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이 전기 난방기입니다. 기화열은 흡수했고 액화열을 방출했다. 에어컨과 냉장고와 전기 난방기 원리가 기화열 흡수, 액화열 방출, 기화열 흡수하면 온도 낮아지고 액화열 방출하면 온도 높아지고 그 원리에 의해서 순환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다음은 물이 아닌 어떤 액체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냉각을 시킵니다.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냉각을 시키니까 입자 운동은 둔해지겠죠.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입자 배율은 가까워지니까 규칙적이 되겠죠. 부피는 감소합니다. 물은 반대지만 물이 아닌 어떤 액체니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가까워지니까 부피는 감소한다. 2번, 어떤 액체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그래프이다. AC 구간의 물질의 상태를 쓰시오. 그리고 AC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A의 액체 물질을 냉각했으니까 액체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도달했는데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액체가 냉각이 되니까 고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열 방출이 좀 더 일어나면 모두 다 고체로 바뀌겠지만 이 중간 단계에서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도달하면 모두 다 고체로 다 바뀐 거죠. 여기에서는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AC 중에 상태 변화가 일어난 곳은 B 구간이 되겠습니다. 액체가 고체로 된다. 응고가 일어났습니다. 3번, 얼음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이다. 얼음 가열했습니다. 먼저 상태를 보면 A는 얼음이니까 고체죠. B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체 액체가 공존하겠죠. 고체가 액체로 되는 융해가 일어났습니다. C는 모두 다 액체로 다 바뀌었습니다. 액체 상태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또 온도가 일정해졌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났네요. 여기는 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죠. 그리고 완전히 다 기화가 일어나고 나면 모두 다 기체가 되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상태 변화할 때만 온도가 오르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물질로 표현해 보면 이건 얼음입니다. 얼음과 물이죠. 여기서는 물입니다. 물과 수증기죠. 여기는 수증기가 되겠습니다. 위 보기에서 BD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는 보기에 상태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B는 고체가 액체로 융해가 일어나고 있고 D에서는 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B 융해의 예를 봅시다. 겨울철 과일나무에 물을 뿌린다. 물이 응고가 되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따뜻해져서 얼지 않죠. 과일나무가. 응고이죠. 니은 음료에 얼음을 넣으면 음료가 차가워진다. 얼음이 융해하면서 융해열을 흡수해 가니까 음료가 차가워진다. 니은이 융해의 예가 되겠네요. B는 융해의 예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디귿 증기 오븐으로 음식을 익힌다. 수증기가 액체로 액화가 되죠.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하니까 음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액화입니다. 리얼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린다. 물을 뿌리면 물이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가니까 시원해지죠. 이게 기화의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D는 리얼이 되겠습니다. 기화. 미음은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린다. 물이 얼음으로 응고가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서 내부가 따뜻해지겠죠. A, E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난 구간은 B와 D가 되겠습니다. B는 융해, D는 기화입니다. 4번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한 후 다시 냉각했을 때 온도 변화 그래프이다. 이 가열을 했습니다. 온도 올라갔죠?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체였으니까 여기 고체 액체가 공존할 것이고 여기는 모두 액체가 되어서 온도 올라가다가 냉각을 해버렸네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냉각해도 액체 상태 그대로입니다. 같은 온도가 되었을 때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고가 되어서 고체로 다 바뀌고 나면 고체 상태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상태를 적어봅시다. A는 고체, B는 고체 액체 공존, C는 모두 액체. 다시 냉각을 시켰습니다. 액체, 고체와 액체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응고입니다. 모두 고체로 바뀌어서 온도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고체가 액체로 융해이고 이것은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되겠습니다. AF 중 열 에너지가 방출하는 상태 변화.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응고가 되겠죠. E가 되겠습니다. 2. AC 중에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인 정도를 비교하라. 고체가 가장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고 규칙적이죠. 액체로 갈수록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A가 가장 규칙적이다. C가 가장 불규칙적이다. C, B, A. A가 가장 규칙적이다. D, F 중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 가장 활발한 것은
액체 상태일 때가 되겠죠. 고체일 때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니까 가장 둔합니다. 그래서 D가 가장 활발하다. D가 가장 활발하다. 5번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고체죠. 이건 액체고 이건 기체입니다. 상태 변화를 알아봅시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A는 융해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되겠죠. B. C는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입니다. D는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되겠습니다. E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 F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A, F 중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흡수하는 것은 입자 사이 거리도 멀어지고 불규칙적으로 되죠. A, B, F. ABF가 되겠고 AF 중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좀 더 규칙적으로 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활동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CDE가 되겠습니다. 6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낮아지면 낮을 쓰시오. 1. 여름철 도로에 물을 뿌린다. 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기와 열을 흡수해 가죠. 열을 흡수해 가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시원해집니다. 2. 아이스크림 포장 시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넣는다. 드라이아이스가 기체 하얀 연기로 변하면서 승화열을 흡수해 갑니다. 온도는 낮아진다. 3. 액체 파라핀으로 찜질을 한다. 액체 파라핀 속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면 고체 파라핀으로 바뀝니다.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4. 겨울 과일 창고에 물그릇을 놓아둔다. 물그릇에 물이 응고가 일어나죠.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과일이 얼지 않습니다. 5. 여름날 인공 안개장치로 물방울을 분사한다. 물방울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가는 거죠. 시원해지죠. 낮아집니다. 전기 오븐으로 음식을 익힌다. 전기를 방출해주면 그 전기가 액화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죠. 그 열로 음식을 익힙니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7번 아래의 상태 변화 시에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체크하시오. 온도가 높아질 때는 열을 방출할 때입니다.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그것이 열을 방출하죠. 열을 방출하는 경우는 주위 온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8번 전기 난방기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아래 보일러와 전기 난방기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종류를 쓰시오. 보일러에서는 여기 물이 공급되면 연소기가 기화를 시켜주죠. 기화열을 흡수해 가는 거죠. 이 내부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기화열을 흡수한다. 수증기가 다시 집 안으로 공급이 되면 방열기, 전기 난방기 혹은 라디에이터, 여기에 수증기가 공급되면 이걸 지나면서 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액화가 일어나죠.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집안은 열을 방출해 주니까 따뜻해지죠. 여기는 액화열을 방출한다. 9번 에어컨의 구조입니다. A, B 냉매의 종류. A는 실내기에 내부 A에 액체 냉매가 공급이 되어서 증발기에서 기화가 일어납니다. 기화열을 흡수하죠. 여기는 시원해집니다.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다시 실외기에서 이렇게 기체가 된 기체 냉매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응축기에 의해서 액화가 일어납니다. 액화열을 방출하겠죠. 여기는 따뜻해지겠죠. 실외기 근처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액화열을 방출한다. 여기는 기화열을 흡수하고, 실내기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해서 찬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해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이게 우리 내부가 여름에 시원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